11월 20일 금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이 범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대선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는데요. 어제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5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대선 실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9%는 조기 대선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주인공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반트럼프 대 친트럼프로 나뉘면서 향후 국제 정세는 요동칠 전망인데요. 무역에서 동맹에 이르기까지 거래적 관점을 견지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응에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월 역대 1위 수출 실적 등에 대한 정부의 경기 낙관론에도 체감 경기는 엄동설한입니다. 원인을 따져보니 수출 채산성이 떨어져 실질 산업 경기는 수출액과 다른 기조가 나타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금액이 커져서 수출이 사상 최대였지만 정작 기업 이익률은 2022년 이전보다 못합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이하 기업들은 되레 실적이 감소해 양극화도 극심하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차의 최초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아이오닉 9이 미국 LA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LA가 미국 시장의 핵심 도시이자 전기차 비중이 높은 도시라는 점에 착안해 아이오닉 9 공개 도시로 선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이오닉 9은 2025년 초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 기타 지역으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김은지입니다. 뉴스토마토가 어제 창원지검이 2020년부터 21년 사이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눈 카톡 메시지를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 씨와 교류 및 친분을 부인해 왔었는데요. 오 시장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오 시장의 유튜브 방송 출연 일정에도 명 씨가 동행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오 시장의 명 씨와 관계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뉴스리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범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대응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는데요. 어제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5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대선 실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9%는 조기 대선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 국정 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62.9%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어 28.3%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을 지목한 응답은 5.3%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58.6%는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5.1%는 판결이 합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대선 실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59.0%는 조기 대선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1.0%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주 전에 비해 20%대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25.6%, 부정평가 72.4%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0.3%, 국민의힘 26.2%,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3.0%, 진보당 0.9%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주인공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었습니다. 이 전 세계가 반 트럼프 대 친 트럼프로 나뉘면서 향후 국제 정세는 요동을 칠 전망인데요. 이 무역에서 동맹에 이르기까지 거래적 관점을 견지하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APEC과 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21일 귀국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하는 신규 기후재원 확보와 글로벌 부유세 과세가 이번 G20 회의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정상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고 G20은 이들 의제에 대해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반면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트럼프 2기 견제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에 맞서 개방을 강조하며 우군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다가오면서 한국 역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손익관계에 철저한 트럼프 당선인의 대응에 기존의 가치 외교에서 실리 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우리 정부로선 평화협정과 조기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대응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를 어떻게 할지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네, 올해 9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9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의 턱 밑까지 올라온 것인데요. 나라 살림이 악화된 것은 국세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 정부 들어 대규모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둔 시점에서 돌연 정부의 재정 역할론을 띄웠습니다. 보도에 이진아 기자입니다. 정부의 세수 축의 오차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대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또 지난해 실적 악화로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지 못한 이유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결손 탓에 나라 살림 적자폭도 커졌습니다. 코로나19 당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나라빚이 늘어나는 국채 발행 대신 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운용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 비상금까지 끌어다 쓰는 일이 반복되자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 지방교부세 삭감은 위헌 소지도 있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다투고 있는데요. 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네, 10월 역대 1위 수출 실적 등에 대한 정부의 경기 낙관론에도 이 체감 경기는 엄동설안입니다. 이 원인을 따져보니 수출 채산성이 떨어져 실질 산업 경기는 수출액과는 다른 기조가 나타났던 건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금액이 커져서 수출이 사상 최대였지만 정작 기업 이익률은 2022년 이전보다도 못합니다. 이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이하 기업들은 되레 실적이 감소해 양극화도 극심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재영 기자입니다. 10월 역대 1위 수출 실적 등에 대한 정부의 경기 낙관론에도 체감 경기는 엄동설안입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수출 채산성이 떨어져 실질 산업 경기는 수출액과 다른 기조가 나타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금액이 커져서 수출이 사상 최대였지만 정작 기업 이익률은 2022년 이전보다 못합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 사과문 쇼크 속에 SK하이닉스만 호실적이 부각됩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이하 기업들은 대래 실적이 감소해 양극화도 극심합니다. 거기에 국민은 고물가 부담을 짊어진 채 내수 경기도 부진한 터라 체감 경기가 바닥권이란 결론에 이릅니다. 코스피 상장사 연결 실적 기준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률은 7.03%입니다. 2022년엔 7.31%, 2021년엔 8.65%, 반면 작년에만 4.48%라 기저효과가 큽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네,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 매매 가격 상승세가 다시 다소 주춤한 가운데 아파트 월세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매매 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달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118.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지수 역시 119.6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보증금 5억 원, 월세 175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달 사이 월세가 약 2배 올랐습니다. 월세 시장이 앞으로 이제 뭐 역세권을 중심으로 초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빌라, 오피스텔 월세 등 다른 주택 유형의 월세도 동반 상승세입니다. 이처럼 월세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강화한 대출 규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며 이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네, 뉴스토마토 특별 취재팀이 베트남 현지 취재를 통해 한국금융의 베트남 생존 전략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는데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은행 가운데 법인을 설립한 곳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입니다. 베트남 현지은행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로컬 기업 영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종용 기자의 베트남 현지 보도입니다. 네, 이어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현지 기업들이 회사의 성장 기반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로 한국 금융사의 역할을 꼽았습니다. 뉴스토마토 특별 취재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민간 국제공인시험기관인 DTNC 비나를 이끄는 강문경 법인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보도에 윤민영 기자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은행 가운데 법인을 설립한 곳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입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현재 외국계 은행 중 제일 많은 5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개 채널을 추가로 개점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체 대출 자산의 80%가 현지 고객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임직원의 98%가 현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로컬 은행들도 예전에 그냥 외국계 은행이 뭐 좀 하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쟤들이 이제 나의 경쟁자네 이런 분위기로 해서 어찌 보면 저희가 원하는 현지화가 이제 많이 됐는데. 우리은행 베트남 법인이 신한은행의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우리은행은 2022년까지 한국계 지상사 기업금융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는 현지 리테일 영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 고객 수는 2021년 25만 명에서 최근 60만 명을 돌파했고 디지털 회원 수는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큰 전략은 리테일 측면에서는 이제 영업점을 통한 우리 직원들, 특히 로컬 직원들이 리테일 영업을 많이 안 했었는데 우리 일단 트레이닝 센터라든가 연수도 강화시키면서 우리 베트남 로컬 직원들 세일즈 역량을 키워서 한국계 두 은행 법인이 현지 은행과의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가져갈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지점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19년 베트남 투자개발은행 BIDB 지분 15%를 인수했습니다. 지분 인수를 통해 배당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BIDB 지분 투자는 단순 영업 협력이 아니라 금융기술 이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국계 은행의 선진 기술을 베트남 금융 생태계에 전수하는 역할입니다. KB국민은행 하노이 지점은 2019년 2월에 개점한 신생 외연지점입니다. 한국계 기업 대상의 여신 위주 영업에서 자본금과 운영계좌 마케팅, 펀뱅킹 서비스와 같은 기업 금융 서비스로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 하노이 지점은 리테일 금융을 통한 현지화 단계를 밟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하노이 지점은 길게 보고 한국에 했던 것처럼 한국계 기업이나 한국계 분들이나 또는 여기 현지 분들을 위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베트남 금융시장에서 기업 금융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의 생존 전략이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뉴스토마토 특별 취재팀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시의 호아락 하이테크파크에 위치한 DTNC 비달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DTNC는 지난 2017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현지에서 민간 국제 공인 시험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출 7년이 지난 지금은 삼성, LG 같은 대기업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 미국 등 해외 기업까지 협력사로 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외국 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베트남의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약 5년 만에 매년 목표 대비 200%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강문경 법인장은 회사의 성장 기반의 필수 요건 중 하나가 국내 금융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시작해 적자를 내던 시기, 그리고 지금의 이익을 내는 단계까지 한국 금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규를 통과해야 되고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고 또 고객을 설득시켜야 되고 고객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이걸 하려면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초기 자본금만으로는 설립과 운영에 충분한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기업은행 하노이 지점은 진출기업의 본사가 거래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행 영업정과의 빠른 공조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간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 유예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자산 학계나 업계도 과세에 대한 점검을 좀 더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갈리는 가운데 투자자, 학계, 업계는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는 모습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전자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3일 만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글쓴이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과세가 성급하다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자산 학계도 조세 대원칙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원칙이 가상자산 과세안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비슷한 우려를 내비치는데요. 근본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잘 구비가 되어 있나 요거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LG그룹의 이번 연말 인사는 안정 속 혁신에 무게를 뒀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 이시닥철 LG화학 부회장, 조주환 LG전자 사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등 핵심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은 대부분 유임됐습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LG그룹의 이번 연말 인사는 안정 속 혁신에 무게를 뒀습니다. 권봉석, 신학철 부회장 2인 체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부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조주환, 정철동 사장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을 감안해 소폭 인사에 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성과주의와 미래 준비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분야별로 사업 경험과 전문성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입니다. 구광모 회장이 지향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네, 현대차의 최초 대형전기 SUV 아이오닉 9이 미국 LA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LA가 미국 시장의 핵심 도시이자 전기차 비중이 높은 도시라는 점에 착안해 아이오닉 9의 공개 도시로 선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오닉 9은 2025년 초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기타 지역으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표진수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최초 대형 SUV 아이오닉 9이 21일 미국 LA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내년 초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 기타 지역으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이오닉 9이 미국 LA에서 처음 공개된 것은 전기차 비중이 높은 도시라는 점을 착안해서 선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이오닉 9은 동급 최대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실내 공간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1회 충전 시 최대 532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9을 통해 부진했던 북미 시장을 대형 전기 SUV로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미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호세 무뉴스 시장이 자부한 만큼 아이오닉 9이 침체한 전기차 시장에 어떤 바람을 불러올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기존 정부안 대비 10억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방통위본부 총액과 기본경비가 삭감된 영향인데요. 삭감액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의 인건비입니다. 한편 AI G3 국가 도약을 위해 AI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은 새로 확대 편성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방통위 본부 총액과 운영지원, 기본 경비 등이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소송비 전용이 벌어진 운영지원과 기본 경비, 기획조정원 기본 경비 등 35%를 삭감했습니다. 여당은 정부 기능 마비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 3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세계가 뛰어든 AI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AI 인프라 구축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한동안 잠잠했던 오너리스크 급부상으로 다시금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김간의 오너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태가 불거지면서 업계 전반의 과거 부정적 사례들까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탓인데요. 이 같은 악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피해가 커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유 기자입니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한동안 잠잠했던 오너 리스크의 급부상으로 다시금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김간의 오너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태가 불거지면서 업계 전반의 과거 부정적 사례들까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탓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김간의 창업주 김용만 전 대표이사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김용만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한 여직원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17년에는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미스터 피자의 경우 정우현 전 회장이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부의 명성이나 역량이나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 오너의 그런 윤리적 도덕적 이슈로 가맹 사업이 위기에 맞을 때 그 오너에 대한 책임, 오너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고 엄격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오너가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이와 연관된 가맹점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우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구글과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담합 행위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구글과 게임사들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 서울경실련에서 구글 게임 4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범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구글과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담합 행위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69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대가로 NC소프트와 펄어비스, 넷마블과 컴투스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45조 제2호에서는
여러 사업자 중 일부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후에서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부당 지원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담합 주체로 지목된 구글과 게임사들은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네, 이달 말 BAT 로스만스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합성 니코틴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비롯해 판매, 광고 등에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일반 담배와는 달리 이 합성 니코틴 담배는 관련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인 만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성은 기자입니다. 이달 말 BAT 로스만스가 합성 니코틴 담배 노마드 출시를 앞둔 가운데 합성 니코틴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킴 실천연대 등은 오는 22일 국회 앞에서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청소년의 담배 제품 사용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합성 니코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담배사업법상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세금 부과를 비롯해 온라인 판매 등 일반 담배와 비교해 엄격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유리한 점이 있다 보니 BAT 그룹이 국내 액상 니코틴 담배 출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에서도 합성 니코틴 물질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 앞으로 관련 논의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네, 앞서 보도한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범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대선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진보 야권과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과 퇴진 요구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세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11월 22일 금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